K마켓에서 마켓 담당하고 있는 최혜린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춘분 날이죠. 춘분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일부터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단 더 길어진다라는 신호이지요. 우리 시장에도 이런 신호가 좀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좀 주든지. 내일부터는 시장이 오른다는 신호, 뭐 이런 거 알면은 오늘 탁 사고 오죠. 내일부터 시장이 빠진다는 신호 있으면 오늘 탁 던져버릴 테고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아쉬워요. 자, 그래서 재밌기도 한 주식시장인데요. 알쏭달쏭한 주식시장에 지금 키프로스 악재가 뿌려져 있습니다. 영향권에 오늘도 들어있는데요. 사실 키프로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찻잔 속 태풍이 아니겠느냐, 혹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친다라고 바로 끝내신 전문가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사실 어제는 시장이 좀 의외로 올랐기 때문에 이 예상이 맞는 듯도 싶었습니다만은 간밤에 안 좋은 키프로스 얘기가 결국 현실화되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모두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기상조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먼저 키프로스에 대한 업데이트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 키프로스 의회에서요. 예금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구제금융안을 결국 부결시켜버렸습니다. 나 반대입니다. 나도 반대예요.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자, 하지만 진화 나선 쪽도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요. 돈 모자랄 것 같은데 키프로스 우리가 유동성은 어떻게든 대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고 하고 있고요. EU 측에서는 또 뭐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냐 하면요. 키프로스의 예금 과세,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까 봐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타 국가에는 적용하지 않고 키프로스만 온리원 예외 케이스로 저희가 한 번만 딱 적용을 할 생각이니까요. 라고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키프로스는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디폴트로 가냐 마냐 이제 이것이 좀 관건이긴 한데요. 일단 뭐 코스피는 조금 낙폭을 줄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 얘기 이전에요. 해외 증시의 마감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흔들렸는데 다우존스 지수만큼은 아주 견조했더라고요. 참 강한 다우존스 지수의 기운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소폭 올라서 14,455선에서 끝났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같이 좀 밀렸습니다. 물론 낙폭은 미미했지만 벌써 사흘째 밀리고 있는 것 일단은 조금 영향은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키프로스는 유럽에 속한 나라죠. 지중해 작은 섬나라. 유럽의 주요국 증시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보니까요. 프랑스가 1% 넘게, 독일이 1% 가까이, 그리고 영국이 가장 덜 빠졌지만 일단 유럽 주요 증시도 3일째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춘분절이라고 했는데 오늘 일본 니케이는요. 춘분절 관련해서 시장에서요. 오늘 니케이는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코스피 흐름 보시죠. 아까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네요. 아까 얼마나 혹시 빠졌는지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분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포인트 때 1959까지 내려가면서 코스피가 1960을 깼었습니다. 어제 1990에서 마감하는 줄 알았는데 80에서도 마감을 못하고 1970선대에서 마쳤었죠. 물론 삼성전자가 의외로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던지면서 같이 좀 낙폭을 확 줄였던 그러니까 상승폭을 줄였던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도 어쨌거나 올라와서 기분 좋긴 한데 변동성이 훨씬 더 좀 들쑥날쑥 커졌다라는 느낌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코스피의 수급 한번 보시죠. 개인만 사는 장입니다. 기관이 물론 소폭 따라 살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틀 동안 오히려 장을 받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던 연기금도 오늘 개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미하지만 기관이 얼마나 개인과 함께 이 빨간 봉을 사주면서 현물을 사줄 것인가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벌써 5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데 오전장에만 벌써 2천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으니 적은 규모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죠. 네,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로 출발했었다가 다시 코스피와 함께 좀 연동되는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1포인트도 채 안 밀리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오늘 아찔했었다니까요. 아찔했던 포인트, 굉장히 깊죠? 그만큼 빨리 올라오고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밀렸을 때 1% 이상 밀렸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0.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코스닥 누가 오늘 사고 있을까요? 코스닥에 사는 주체도 역시 볼 것 없이 개인입니다. 개인만 사고 이건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 25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25억 정도 매도. 어제 5개월 내 최대폭 샀던 외국인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신에 개인들이
외국인이 사니까 되나봐. 일단 오늘 400억, 오전장에서 400억, 코스닥에 400억, 500억대 순매수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장 11시 30분 구간에 개인들이 이미 400억 넘게 사고 있고요. 그건 사실 개장 1시간 이후 물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 오늘 급 관심 보이는 개인 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환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계속 빨간색이에요.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1120원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죠. 한 5원, 6원 오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8원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오를까요? 원달러 환율은요, 일단 펀더멘털리 미국의 지표가 계속 좋아지면 달러화 자체가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되게 정석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유럽 키프로스가 어쩌나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유로화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유럽 불안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통화라서 달러화는 강세를 띱니다. 유럽이 불안해서 달러화가 또 강세를, 미국 지표가 잘 나오니까 펀더멘털이 강해서 또 달러화가 강세를, 이래저래 달러화가 강세를 띈다는 건 우리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보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저점 대비 굉장히 빠르게 8, 9 거래일 만에 30원 이상이 올랐고 오늘 또 한 10원 가까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달러가 만약 1120원을 뚫는다면 그 다음 레벨은 기술적으로 1150원까지 열려 있다고요. 수출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원달러 환율의 최근 흐름 변화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키프로스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팩트만 좀 전달해 드렸는데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디폴트 가능성 여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국채 빚을 좀 탕감해주고 헤어컷 얘기가 나올 때 그리스가 디폴트 가는 것 아닌가, 유로존이 붕괴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아주 쉽게 나오는 용어가 바로 디폴트인데요. 키프로스가 일단 돈을 지금 못 구하게 되면 결국 나라는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 가능성 자체는 다들 키프로스를 걱정하면서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결국 키프로스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 할 거다라는 얘기죠. 일단 끝까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일단 의회에서 부결되긴 했는데 구제금융안이 조금은 수정되면서 의회를 다시 한번 수정된 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정치권의 약간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두 번째로 키프로스 사태에 관련해서 우리가 증시 측면에서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키프로스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더 가열차게 파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유럽계 자금이 어머 우리도 돈 없는데 그냥 짐 싸서 나가자, 한국 증시에서 돈 빼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외국인들 더 많은 매도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계 자금에 조금 향후 이탈이 신경 쓰인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는 최근에 우리 증시 받쳤던 것은 왕서방이다, 중국계 자금인데 뭐 이렇게 유럽계 이탈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키프로스 사태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엔저가 조금 멈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아주 짧게만 끝내겠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면 유럽이 불안하죠. 유로화가 많이 내립니다. 유로화가 많이 내리면 아까 상대적인 통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강세를 좀 띠게 되는데 달러화 다음으로 좀 유럽 같은 것이 불안하고 세계 증시가 좀 불안할 때 환시장, 그러니까 통화 시장에서만 봤을 때 달러화가 첫 번째 안전자산이에요. 두 번째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불안할 때 베팅하는 통화가 바로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불안정하면 사람이 달러를 사거나 혹은 엔화를 사게 됩니다. 엔화 수요가 막 많아지니까 풀린 엔화는 없어지겠죠. 아니 과자를 자꾸 집어먹으면 과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풀리면 과자 값은 떨어지고요. 지금 엔화 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엔화를 사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엔저도 좀 주춤하고 우리 수출주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냥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럽이 불안하면 우리 환율은 오히려 좀 좋아질 수도 있어. 수출주는 조금 좋아. 이런 역발상의 어떤 연결고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코스피 측면에서 오늘 조금 아셔야 될 체크 포인트를 차례차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의외로 조금 단기 저점을 새롭게 만든 날이어서 주목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요. 저도 그랬었고 1980 라인이 지지선으로서 확실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정도가 지지 라인이니까 한번 사보자.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좀 손해요. 죄송스럽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오늘 1960도 깼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문가들의 얘기가 슬슬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저점 매수는 맞겠지만 1980에서 사자더니 1970에서 사자더니 1960에서 사자고 하고 오늘 1960이 깨지니까 1950 정도 오면 매수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자꾸 좀 더 빠지면 삽시다. 아니 조금만 더 빠지면 삽시다. 이럴 때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있겠네요. 아예 확 내려갔을 때 삽시다. 예. 일단 적어도 지수로 얘기하기 어렵다면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하면 그때 좀 삽시다. 일단 매수를 조금 미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1960 라인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80을 깨고 이 60마저 깨면 정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80 깬 거하고 60 깨는 거 조금 또 다른 얘기일 텐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 지지를 받았으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자, 세 번째, 지금 조금 매수를 미뤄봐도 괜찮은 이유. 오늘 밤 미국의 3월달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아마 생각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유럽이 이렇게 뒤숭숭한데 FOMC 회의에서 괜히 뭐 양적 완화를 뭐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거니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도 아마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어떤 영향력은 없겠지만 지금 시장이 초민감 상태예요. 나 건드리지 마. 조금만 하면 나 빠질 거야. 이런 분위기라서 아마 FOMC 회의에서도 의외로 결과가 그렇게 아주 파격적인 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이 요새 워낙 예민해져 있으니까 변동성은 또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 코멘트 한마디에 조금 조심할 필요도 일정상 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인데요. 저와 함께 화면 좀 보실까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넘게 이렇게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데 5거래일 연속 제가 판다고 아까 어떤 전문가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천만의 말씀. 예, 지금 외국인들 5거래일 연속 파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11연속 파는 겁니다. 11연속. 제가 거기에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여기 이제 57억 정도 산 거지만 이날은 거의 안 판 거와 비슷하고요. 3월 7일부터 외국인들은 거의 11연속 매도 기조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 덜 판 구간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한 번 팔고 나서는 지금 파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외국인들이 조금 덜 팔기 시작하면, 아니 조금이라도 사면 그때 한번 들어가도 결코 늦은 매수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 많이들 보시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어제 의외로 선전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잠깐 수급을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어제 735억을 샀습니다. 제가 5자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결국 종가상 735억 원을 샀더군요. 5개월 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그러고는 오늘 또 왜 이렇게 다시 곧바로 팔아버릴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남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하루 크게 사고 오늘 다시 파는 날, 개인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은 코스닥을 얼마나 사죠? 400억. 그리고 그 전일에는 거의 500억. 글쎄요,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오후장에 막판에 언제나 매수해주곤 했었는데 전문가의 얘기는 그래요. 어제 이렇게 5거래일에 최대폭 샀다가 이렇게 다시 미루는 게 외국인의 어떤 트렌드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외국인이 소위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개인들 꼬드기기 위해서, 코스닥 좀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수를 오히려 유혹시켜 놓고 이제는 발을 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단정적일 수는 없는데 때문에 어제 일단 기관은 좀 제쳐두고요.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이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로 돌아서는지, 어제 워낙 많이 샀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장세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1분기 투어닝 시즌에 사실상 들어갑니다. 3월달 되면 1분기가 끝이 나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에 대한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때문에 시장이 가든 코스닥이 또 가든 못 가든 간에 종목을 잘 고르면 역시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최근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너무 개별주 성격이지 않은 종목이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왜 이렇게 오를까요? LG전자는 지금 8만 원까지 왔습니다. 전 고점은 8만 3천 원 정도에 걸려 있는데요. 오늘 조금 눌리긴 하지만 이것이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지금 전문가의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향후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LG전자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뻔합니다. 물론 수급도 좋지만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스마트폰 의외로 선전하기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실적 호전주 탑픽으로 LG전자가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S4가 얼마나 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지수라서 1분기 실적은 조금 의문부호가 찍혀있는 반면에 LG전자 선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주 얘기도 오늘 나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통신주를 조금 매수해주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통신주 얘기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LG전자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내수주가 조금 포트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계속 조금 내수주는 놓쳐서는 안 되는 포트의 일정 부분임은 확신한 것 같고요. LG전자 이렇게 많이 추천 나오는데 글쎄요, 또 많이 또 추천 나올 때는 팔아야 될까요? 일단 실적 호전 모멘텀으로 추천이 많이 나오는 만큼 일단 매매 타이밍도 한번 잘 저울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뉴스마켓에서 저희가 시황 분석해 드렸고요. 쉬십시오. 실적 호전주 사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거나 호흡을 좀 잘 템포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236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의 비공식으로 연체 기록이 남은 채무자를 선별해 채무 조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연대보증 탓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바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는 7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을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기록이 남아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는 이달 말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 참여가 아닌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제2철도공사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 설립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코레일의 철도 운영 독점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 등으로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2공사 설립 형태로 추진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감사원이 금융당국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5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야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부분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투자자 예탁금 운용 수익과 관련한 감사원과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발생한 증권사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을 찾는 중국 방문객 수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편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21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누적 기준 중국인 방문객은 37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했습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30%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올해 일본인 방문객 수는 약 40만 7천 명으로 약 20%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입국자 중 일본인의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의 소송에 맞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 8건을 침해당했다며 에릭슨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연방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에릭슨은 최근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지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나게 비이성적인 특허 사용률을 삼성을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슨은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와 드러그 스토어에 대한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편의점 등 신규 오프라인 매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신제품 뉴트리베이스 멀티비타민 미네랄과 뉴트리베이스 오메가3 케어를 대형마트에 가장 먼저 출시했습니다. 기존 주력 판매처인 온라인과 홈쇼핑보다 대형마트에 먼저 새 상품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 대형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80% 증가했으며 올리브영에서도 먹는 화장품 이너비와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펫다운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에서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우인터내셔널과 조성한 컨소시엄이 우즈베키스탄 전력청으로부터 8억 달러 규모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는 탈리마잔 지역에 450메가와트급 2기의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과 구매, 건설 등 전 프로젝트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KT의 LTE 서비스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월 LTE 서비스를 시작해 6개월 만에